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케빈 뉴섬 가주 조지사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차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전면 경제 오픈 목표일을 6월 15일자로 잡은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무료 백신 접종 행사에 폭발적인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 가주에 공급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량이 88%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백신 접종을 오픈했던 캘스테이트 LA 백신 접종소가 인파가 몰리면서 다시 사전 예약 접종을 하는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LA시로부터 받은 건립지원금 190만 달러를 모두 상환하면서 노인센터 건물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로 귀속되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4차 유행 조짐이 일고 있는 미국 내에서 8만 명에 가까운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미국에서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도 함께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공개한 2022 회계년도 예산안은 교육과 복지는 대폭 확대한 반면 국방 예산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미국 내 노조 결성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낀 가운데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케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차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애틀란타에서 4명의 한인들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안 여성들이 증오범죄로 인해 희생된 사건 이후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전국 대도시에서 연일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케빈 뉴섬 주지사가 9일 한인타운을 전격 방문해 대책 마련을 위해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케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요청으로 9일 LA 한인회에서는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추기 위해 대책 마련과 증오범죄로 인해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고충을 헤아리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뉴섬 주지사의 첫 LA 한인회 방문으로 간담회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 중국, 태국 등 10여 개의 아시안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근절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한편 가주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안 미디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just did an emergency appropriation with UCLA to do partnership to do more data collection. So we'll have the most comprehensive database of any state.
주지사는 또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에 사상 처음으로 필리핀계인 로 본타 총장을 임명함으로 가준의 아테게 커뮤니티를 대표함과 동시에 주 검찰이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resentation. I was very proud to appoint the first AAPI leader ever to represen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No more powerful and important position for the API community than having the Attorney General. LA 한인회는 이 자리에서 주정부 임명직에 더 많은 아텍의 인사들을 임용해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에 힘써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가주와 LA 카운티, LA시 등 각 지역 정부의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 사이트를 주 당국에서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건의했습니다. 증오범죄 신고 사이트에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도입해 소수인종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직을 역임한 뉴섬 주지사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랑 시민들랑 디스커넥트가 있다. 그쪽에서 리소스들 많이 뿌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인타운 청소년 외관 KYCC의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주지사와 비록 짧은 시간 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상담을 비롯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일단 이제 커뮤니티 단체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같이 풀어나간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고요. LA 한인회는 계속해서 아시안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정부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희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의 전면 경제 오픈 목표일을 6월 15일자로 잡은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공중 전문가들은 또 다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가준의 병원 내 환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가 전국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혹은 백신의 저항력을 지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관련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무료 백신 접종 행사에 폭발적인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픈된 저희 라디오 서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해 벌써 많은 한인들이 접종 예약을 마쳤습니다. 예약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접종 예약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 라디오 서울 1650.com을 방문한 다음 접종 예약 팝업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면 예약 사이트인 event.radioseoul1650.com으로 직접 가서 예약하면 됩니다. 예약 사이트의 영문 이름과 전화번호, 접종 예약 일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접종 일자는 4월 22일, 29일, 5월 6일, 5월 13일입니다. 접수된 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직원들이 예약을 확인하는 텍스트 혹은 전화를 해드립니다. 1회 접종으로 충분한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백신 접종분은 충분합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예약을 마치시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의 대도 식당 파킹랏에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LA시로부터 받은 건립지원금 190만 달러를 모두 상환하면서 노인센터 건물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로 귀속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 다민족으로 활동 영역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8년 만에 노인센터 건립기금으로 LA시가 지원한 190만 달러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LA시 재개발국 CRA-LA는 지난 8일 발행한 이메일 공문에서 건축 당시 시니어 센터에 지급된 LA시 지원금 190만 달러를 노인센터가 지난 8년 동안 모두 갚았다고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노인센터는 LA시로부터 대지를 1년에 1달러씩 30년 대여받았고 CRA-LA를 통해 건축 관련 19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시니어 센터가 오직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커뮤니티 봉사활동만으로 매년 19만 달러씩 10년 동안 총 190만 달러를 LA시에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그동안 활발한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을 이어오면서 재무회계와 일반 행정 서류를 시 규정에 맞춰 성실히 보고함으로써 8년 만에 지원금을 모두 상환한 것입니다. 정문섭 노인센터 이사장입니다. 여러 교포님들의 도움과 또 여러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우리가 CRA에 돈을 갚은 거에 대해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고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텐데 독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 정부의 기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센터는 운영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시니어님들을 위해서 많은 과목을 가지고 이제 배우고 가르치고 하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잘 모든 일에 잘 적응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한인 사회는 물론 우리 노산재 사회에 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앞으로. 주정부가 6월 중순경에는 경제를 전면 오픈할 계획인 가운데 노인센터의 경우 올 가을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인센터의 문이 닫히면서 센터 측은 노인센터의 강의 30여 개를 유튜브로 제작해 업로드해서 노인센터 회원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18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오픈했던 캘스테이트 LA 백신 접종소가 인파가 몰리면서 다시 사전 예약 접종에 한해 백신 접종을 하는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주 당국이 어젯밤 캘스테이트 LA 백신 접종소에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채 워크인으로 접종하러 오는 18세 이상 주민들을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지난 7일 캘스테이트 LA 접종소가 사전 예약 없이 18세 이상 주민들의 워크인 접종을 허용하자 어제 해당 접종소에 존슨앤존슨사의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린 데 따른 것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접종소로 몰려들자 교통 상황이 혼잡해지게 돼 프리웨이 오프 램프를 봉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캘스테이트 LA 접종소는 통상적으로 대략 하루에 7,000명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는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대략 10,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를 기해 캘스테이트 LA 접종소에 남아있는 접종 예약들은 50세 이상 특정한 건강 상태에 처한 주민들 혹은 필수업종 종사자들에게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UC 샌디에고가 올 가을 학기부터 완전히 정상 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해 다른 UC 캠퍼스들도 가을 학기에 정상 수업을 모두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UC 샌디에고가 오는 9월 시작되는 가을 학기부터 학교 내 학생 수용 인원을 거의 꽉 채워서 완전히 정상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캠퍼스 내 가장 큰 규모의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는 가을 학기에 수업이 모두 정상화되면 학생 4만여 명 중 90%에 달하는 3만 6천여 명이 캠퍼스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17,5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의 경우는 수용 인원의 100%를 채워 재운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더라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기존의 6피트가 아닌 3피트 거리 두기로 변경됐습니다. 코슬라 총장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살피며 교내 스포츠 행사나 사교 모임 등에 대한 지침을 조정할 것이며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오는 6월에는 야외 졸업식 일정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UC 이사회 측은 UC 재학생들이 가을 학기 수업을 신청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맞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UC 샌디에고 또한 이 방침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검역을 시행하면서 미국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한국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제재를 받는 경우가 일주일에 무려 800명이 넘고 미국에서도 180여 명 가까운 방문자들이 제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한국질병관리청의 집계 결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간 승객 중 178명이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 않거나 부적합한 서류를 제출해 입국이 거부되거나 시설 격리 등으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한국 국적자는 한국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 14일간 격리되고 시민권자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아예 입국이 불허됩니다. 같은 기간 미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는 총 831명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어 한국 입국 시 이와 같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2021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난 38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라이온스 클럽 장학생 모집 행사는 클럽의 중요 행사 중 하나로 이미 600명 이상의 장학생을 배출해 그 역사와 전통이 남다릅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2021년 대학 입학 예정자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범 학생이며 부모나 본인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제출 서류는 성적증명서와 대학 입학 허가서, 펩사 사본, 2019년이나 2020년도 세금 보고서, 그리고 500자 내외로 장학금 신청 사유와 장래 희망을 담은 에세이 등입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의 이일섭 회장은 커뮤니티 봉사의 일환으로 시작한 라이온스 클럽의 장학금 지급이 학생들에게 학업은 물론 사회 환원 정신을 심어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신청 접수 마감은 오는 5월 8일로 www.laklc.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LA 총영사관이 이달 30일까지 재외동포 유공자 추천 접수를 받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 외교부가 2021년 10월 5일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 사회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기여한 재외동포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라며 그러한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공적 조서와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공관 세소식 내 관련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한국어 공적 조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어 및 영어 공적 조서 각 한 부가 필요합니다. 총영사관은 접수된 피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 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9분입니다. 금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놀스 방향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디트만 에비뉴 인디애나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7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또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플로란스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6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레이 사우스 방향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2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고요. 사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6마일에서 19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이용 구간 110번 사우스와 교차된 지점부터 웨스턴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1마일에서 21마일대로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향 버논 에비뉴부터 11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솔라노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9마일에서 20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버논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0에서 17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3마일에서 18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홀트 에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오스본 스트릿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 5번 놀스와 교차 지점에서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4차 유행 조짐이 일고 있는 미국 내에서 8만 명에 가까운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오늘 미국 내에서 7만 9,87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3월 24일 이후 약 보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3월 24일 하루를 빼면 하루 신규 감염자가 8만 명을 넘긴 것은 2월 13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5만에서 6만 명 선을 오르내리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에는 6만에서 7만 명 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3,105만 2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56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6,605만 7천여 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의 2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집계했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43.2%인 1억 1,141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체 인구로 확대하면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3.7%인 1억 1,204만 6천여 명,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9.9%인 6,620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태 50개 주 전체가 이달 19일까지는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주 정부의 규정이나 지침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까지 최소 14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올가을 캠퍼스로 돌아오기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발병이 다시 급증하면서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러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오늘 주민들에게 2주간 자발적 사회활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교 대면 수업 중단, 청소년 스포츠 경기와 연습 중단, 식당 실내 식사 자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힘든 몇 주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이번 권고를 제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킨스테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시간주에서는 하루 평균 7,2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주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최고치에 근접한 기록입니다.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화이자가 식품의약국에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16세 이상에만 긴급 사용이 허가돼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18세 이상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미국의 12세에서 15세 2,260명을 상대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FDA가 12에서 15세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조만간 미국 외 다른 나라의 의약품 감독 기구에도 12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생후 6개월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도 실시 중입니다.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분량을 0.1cc, 0.2cc, 0.3cc로 나눠 접종한 뒤 안전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이자는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 체계의 반응 등을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 미국에 공급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해 존슨앤존슨이 다음 주 미국 각 주에 7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 공급된 490만 회분에서 80%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9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미국의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 정부와 존슨앤존슨 측은 백신 공급 감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존슨앤존슨 백신 제조 공장에서의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앞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백신 제조 공장에서 서로 다른 백신 성분을 혼합하는 사고가 발생해 존슨앤존슨의 백신 1,500만 회 분량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내에서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도 함께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베이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서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서 거래 매매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조 상품 거래를 추적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페이크스팟 측은 지금까지 수백 개 이상의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판매 업체를 찾아냈다며 거래된 증명서는 수천 장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지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고가 인쇄된 위조 증명서는 디자인이 워낙 간단한 데다 온라인에 견본까지 올라와 있어 위조가 용이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해주는 약국에서 진품 증명서가 유출돼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 증명서는 한 장에 20에서 6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장 이상 구매하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고 위조 증명서에 코팅을 해주고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위조 증명서가 인기를 끄는 것은 여행과 각종 이벤트 등 실생활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위조 증명서 거래가 늘면서 당국도 대처에 나섰습니다. 최근 45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베이와 트위터 등 인터넷 업체의 위조 증명서 거래를 막는 데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힌 이후 나온 언급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중 어떤 것도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북한 정권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international leade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백악관을 이어 북한의 핵 야망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We believe is important and vital to do from a humane standpoint, even while we have issues with their nuclear aspirations. 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초 최악의 난국이라고 표현한 북한 경제 상황을 두고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혀 계속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사태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맞서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결정적인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부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미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낮까지 가능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강자인 국내 양대 기업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국 행정부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게 된 셈입니다. 우리 외교부로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한 성으로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배터리 분쟁은 공수가 완전히 바뀌는 모양새가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달리 최근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판정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셀리 H 전 법무부 부장관 등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로비에 총동원했습니다. 국제무역의 제재를 이행하면 미국 기업들의 배터리 확보가 어려워지고 SK가 조지아주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점을 행정부처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지 등을 앞세워 기술을 탈취한 SK 측이 배상하는 게 순리라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서로는 자기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합의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결정이 일어나면 이제 양사는 자기 입장들이 타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국제무역위의 영업비밀 침해 판정을 미국 대통령이 뒤집은 전례는 없다는 점에서 LG 측이 우세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인프라 투자 계획의 중심축으로 여겨왔고 주요 공약인 일자리 문제도 포함된 만큼 최종 시한까지 양쪽 모두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광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의제를 대폭 반영한 첫 예산을 내놓은 것으로 공화당의 요구와 달리 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쳐 의회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 회계연도 연방의 재량 예산으로 1조 5,2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제한된 예산은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법정 의무지출 예산이 아닌 정부 필요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은 2021 회계연도 1조 4천억 달러에 비해 8.4% 1,180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달 1조 9천억 달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후 2조 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예산 통과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비국방 예산은 7,694억 달러로 올해 대비 15.9%나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비 지출이 무려 41%가 늘고 보건 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국방 예산은 7,530억 달러로 1.7% 상승에 그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연방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 대법원 개혁 방안을 연구할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개혁을 연구할 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3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헌법체계에서 대법원의 역할, 대법관의 근속기관과 교체, 대법관의 자격과 규모, 법원의 사전 선정과 규칙, 관행 등을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위원들이 진보 및 보수 진영의 완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하며 대법원 개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주장을 연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발족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진보 진영에서 제기된 이른바 법원 채우기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입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 때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충원된 것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법원 채우기는 현재 9명인 대법관 수를 늘린 뒤 새 자리를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 진보 우위 구도로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 역시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몇 명의 대법관을 둬야 할지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의회가 1869년 법률로 대법관 수를 9명으로 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미국 내 노조 결성 시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 노조 결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면서 미국 사회에서 큰 관심이 모아졌는데 아마존은 미국에서 무노조 경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베서머의 아마존 창고 직원들이 실시한 노조 결성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의 71%가 반대표를 던져 미국 내 노조 결성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베서머 지역에서 노조 설립 추진에 도화선이 된 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실한 방역 조치와 창고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었습니다. 이달 초엔 창고 직원들이 화장실에 갈 틈이 없어 페트병에 소변을 볼 정도라는 폭로에 아마존 측이 반박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나서서 이번 노조 결성 투표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큰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Workers in Alabama and all across America are voting on whether to organize a union in their workplace. This is vitally important. 아마존은 미국 내 직원 수가 90만 명을 웃도는 두 번째로 큰 민간 사업장이라 이번에 만약 노조가 결성됐다면 미국 전역의 아마존 직원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게 됐을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One is that it represents the voice of the Amazon workers and really democracy in action. 하지만 아마존 측은 미국 평균보다 2배 더 많은 최저임금 그리고 의료보험 등의 각종 직원 복지를 줄곧 강조해 왔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돼 있는 아마존은 미국에선 창업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무노조 경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전부터 이딴 악재 속에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되는데 이로 수사가 어떤 사건이 되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아침 출근길 때마다 포토라인에 섰던 김진욱 공수처장. 지금 시점하고 2달 후가 수사의 진행 정도나 지금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판단하는 게 맞고. 꽤 상세하게 할 얘기는 하던 모습이었지만 최근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사무규칙 관련해서 대검이 반대 의견 냈다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딴 악재와 암초에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공수처 처지가 반영된 모습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 이첩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주며 기소는 공수처가 직접 하겠다고 통보했지만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시한 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무엇보다 김진욱 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기 전 피의자 신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았을 때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조서는 물론 면담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졌고 김 처장 관용차를 이용해 이지검장을 에스코트해준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황제 면담이란 조롱과 함께 공정성에도 큰 흠집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를 해명하겠다고 낸 보도자료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만 더욱 키웠습니다. 공수처는 다른 관용차가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이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호송용 차량도 아닌데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잠금장치 기능이 탑재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보도 설명제로 냈습니다. 네, 사장님. 보시면 먼저 관용차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 설명제로 냈다고요. 이달 수사 착수를 위해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 난항도 예상됩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검사 23명이 정원이지만 대통령에게 올린 추천 명단엔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19명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정착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검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진용을 갖춘 뒤에 착수할 1호 수사에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완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7.03포인트, 0.89% 오른 33,800.60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31.63포인트, 0.77% 상승한 4,128.80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0.88포인트, 0.51% 오른 13,900.1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다우지수는 1.86%, S&P 500지수는 2.61%, 나스닥 지수는 2.89%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보건 관련 주식이 1.17% 올랐고 이미 소비재가 1.16%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와 산업주, 금융주도 0.9에서 1%가량 상승했습니다. 여행 세계의 기대로 카니발 주가가 2.6% 올랐고 제너럴 일렉트릭과 JP모건 주가도 각각 1%, 0.8%가량 상승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공급 우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유행 우려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0.28달러 하락한 배럴당 59.3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글로벌 원유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경제 재개와 이동 완화 조치를 늦춰 원유 수요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루이스 딕슨 원유시장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인도와 브라질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의 감염률이 증가하면 석유 수요의 부담이 커지고 차량용 연료 소비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봉쇄와 이동 제한 등이 계속 유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터널의 다른 끝에 다다르고 경제와 여행을 재개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려면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딕스는 현재 상황은 유가를 아래로 밀어내리지만 백신 접종 곡선이 가팔라지고 여름 원유 수요가 반등하면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는 전주와 같았습니다.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 휴스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수는 337개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이딴 추락 사고로 2년 가까이 운항이 금지됐던 보잉의 여객기 737 맥스가 이번에는 전력 시스템 결함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보잉은 오늘 특정 737 맥스 항공기에서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제조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여객기를 운항하는 16개 항공사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16개 고객사에 전력 시스템 부품을 위해 충분한 접지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보잉은 미 연방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사들의 이 사실을 알렸고 적절한 시정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날 공지한 전력 시스템 문제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2019년 3월 에티오피아 항공 등 두 차례 추락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동 실속 방지 시스템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737 맥스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운항 재개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불거졌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전날인 토요일보다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예년 기온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9도, 4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입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입니다. 한국은 주말인 오늘 전국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6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2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0도, 습도 47%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파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